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일 1명상 1평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렵거나 뜬구름 잡는 혹은 종교색이 짙은 명상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간편하고 가볍게 명상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일희일비하며 산다는 것. 에휴, 내가 오늘도 일희일비하며 산다. 친구가 전화로 오늘도 이렇게 푸념해요. 사업하는 친구니 별의 별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 친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에 휘둘리느라 몇 년째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친구에게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도 명상해봐. 삶이 정말 달라져. 모든 일엔 다 때가 있으니까요. 스스로 찾게 되는 때, 말하자면 마음의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누가 권하지 않아도 찾아서 명상을 하고 싶어 해요. 삶이 어렵다는 걸 느끼고 무릎을 꿇을 때 내 마음 다스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절감할 때 말이에요. 일희일비는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프고, 즉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나며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기쁘고 슬프고가 반복되면 내가 왜 흔들릴까요? 기쁨은 좋아하고 슬픔은 싫어하잖아요. 좋은 건 붙잡고 싶고 싫은 건 밀어내고 싶죠. 그래서 기쁨은 붙잡으려 슬픔은 떨쳐내려 애쓰죠. 기쁨에는 집착이 생기고 슬픔은 싫어서 화를 내요. 일어나는 감정을 저 혼자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승강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도 자꾸 하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잖아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인데 내가 아니라 일어나는 감정이 주인공 같기도 하고요. 보통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떤가요? 뭔가 잘못됐어. 또는 이게 아니야. 란 말을 속으로 계속하면서 머리가 쉼없이 돌아가요. 그 사람이 문제고, 시스템이 잘못됐고, 상황은 나쁘며, 이런 생각이 도돌이표처럼 맴돌아요. 마음이 쑥대밭으로 변해 그 괴로움과 한참 씨름해요. 혹시 마음의 진흙탕에서 한동안 뒹굴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도대체 내가 왜 괴로워야 하지? 상황이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괴로워한다는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휘둘리나 하고 나의 초점이 꽂힐 때 말이에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아니라 나란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반응하고 사는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시점. 이런 시선 전환의 시기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비로소 쑥대밭이 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괴로움의 싹을 잘라내고 꽃을 심게 될 테니까요. 쑥대밭이 된 마음. 명상은 자기 마음을 잘 돌보는 일이에요. 상황, 사람,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제나 환한 마음으로 지내기로 마음먹고 실천하는 일이지요. 그것은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작은 텃밭도 가만히 놔두면 쑥대밭에 제멋대로가 되잖아요. 예전에 화분 몇 개에다 배추씨를 심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시장에 가면 파는 토실한 배추가 화분에서 그냥 키워지는 줄 알았답니다. 얼마 후에 잎들이 나와서 몹시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보니 몇 개 나온 배춧잎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알도 차지 않았죠. 아침마다 나무젓가락으로 배추벌레를 잡아서 흙마당으로 던지는 일을 했어요. 늘 6마리 이상을 잡아야 했죠. 도대체 배추벌레가 어디서 날아오나, 알이 어디에 있나, 농사 비슷한 것도 해본 적 없는 저로서는 그저 난감했어요. 배추벌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얼마 안 가 허망하게도 한 포기를 잃고 말았답니다. 배춧잎이 모기장처럼 구멍이 뚫린 채로 마냥 시들어 있었어요. 당시 배추 농사가 완전히 실패할 무렵에는 글쓰기의 방향도 잃고 수련도 자꾸 빠지고 수업 하나를 관두게 되고 공부도 흥미를 잃으면서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이 뒤죽박죽의 출발점은 머릿속에 엉킨 글감이었는데 살림에서도 곧바로 나타나더군요. 정리 안 된 옷가지나 시든 화분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밀린 세금 고지서, 답장 못한 이메일과 메시지, 말라 비틀어진 행주까지 모든 게 방치되었어요. 구멍이 숭숭 뚫려 말라 죽은 잎사귀의 화분처럼 제 작업실에선 온갖 책과 자료가 책꽂이 밖으로 나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소화되지 않은 자료와 스터디 과제들은 그것들대로 먼지가 쌓여갔죠. 원래 요기들은 청결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요.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정돈하라는 의미죠. 제가 보니 수련에 열심인 요기들은 원래가 깔끔해요.
이런 면에서 저는 본투비 요기는 아니라고 자주 생각하죠. 원래도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데다가 골몰해야 하는 과제가 하나 생기면 일상이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뭔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일상과 내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면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갈피를 잡기 어렵잖아요. 더욱 깊고 세밀하게 다루어야 하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것부터 다듬어가면 한결 쉬워요. 그래서 요가는 몸을 돌보면서 마음을 돌봅니다. 같은 원리로 일상의 작은 행위들을 돌보면 내면을 돌볼 수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명상 수행 중 하나랍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에게 무척 필요한 수행이죠.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일상이 곧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옛 선사들은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명상이 산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거나 조용한 시공간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삶에 지극히 작은 행위들을 명상으로 바꿔가라는 격려로 들립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쑥대밭이 된 마음이 좀 더 가지런해지겠지요. 일상이 명상이 되기 위해서 저는 성격이 급해요. 게다가 살림이나 늘 해야 하는 소소한 일에서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청소하고 빨래를 돌리는 등 시간의 빈틈을 없애려고 노력해요. 어떨 때는 오로지 빈틈을 줄이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무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잘 관찰해보면 설거지 정돈이 끝나기 전에 세탁기 버튼에 마음이 가 있어요. 이걸 끝내고 세탁기 쪽으로 가도 되는데 머릿속에서 이미 세탁물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또 세탁기에서 빨래를 다 꺼내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마음이 갑니다. 저걸 눌러 국을 데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괜히 마음이 급해 동동거리는 거예요. 명상책이라면서 왜 배추벌레, 빨래, 설거지 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느냐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명상이 좀 더 고상한 것이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게 명상의 핵심이에요.
빨래할 때 빨래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고, 책 볼 때 책 보는 집중의 흐름을 민감하게 이어가는 일이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데요? 그런 행위에 좀 더 마음을 쏟을 때, 나, 내 생각, 내 미래, 내 과거, 내 돈, 내 가족 등의 생각 더미에서 멀어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요. 내가 하는 설거지가 아니라 설거지를 하는 어떤 사람으로 한 발 물러나서 보게 되죠. 다른 잡념이 없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귀한 명상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사회생활에서는 끊임없는 나에 관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요. 나니까 이 정도 한다. 나답게 처리하고 있다. 누가 나 좀 인정해주지 않나? 나는 평가받고 싶어. 쟤보다 내가 낫지. 나 어때? 내 생각엔 언어 중추에서 나에 대한 중계 방송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 방송에 마음을 뺏기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다 내 이야기니까요. 멀리서도 누가 내 이야기를 하면 귀에 바로 꽂히듯이 나는 나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드는 나의 이야기인데도 마치 남이 하는 내 이야기인 것처럼 신선하게 놀라면서 귀를 기울이죠. 그 중계방송을 백색 소음인 듯 여기고 지금 하는 일을 해나갈 때 놀라운 알아차림이 일어나요. 지금 하는 일이 양치질이라면 칫솔에 치약을 묻힌 뒤 치약 뚜껑을 잘 닫고, 지금 하는 일이 옷 입기라면 소매 밖으로 팔이 빠져나올 때의 감각을 잘 느껴보세요. 고작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그처럼 지금의 마음을 기울일 때 마음이 고요를 찾아가고 진리의 한 자락을 발견하게 됩니다.